보시겠어요? 뭐가 있을까요? 전체 구성을 찾는 조건에 맞는 시스템 구조하고 하는 것도 총체적이고 몇 번째 밑에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하는 방향과 관련된 이런 방향. 학식 과제는 학교에서 교육 교체의 조건들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게요, 선생님. 네. 어떤 키워드 생각하셨어요? 고르신 키워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혁신을 아, 네, 좋습니다. 네,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혁신, 그리고 전체 구성원, 그쵸? 네,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는요, 우리가 뭐 열심히 하는 교사, 덜 열심히 하는 교사, 네, 솔직히 있잖아요. 어느 직장이든 뭐 조금 이렇게 차이가 좀 있기 마련이잖아요. 뭐 누가 더 뭐 이렇다기보다 아무튼. 근데 이제 이게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이나 위에서 누구 뭐 이게 아니라 같이 해야 혁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혁신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두가 함께 다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혁신의 방향 세 가지가 있죠. 예, 방향은 핵심 역량을 신장하는 거다. 두 번째는 공공성의 실현이다. 세 번째는 자율과 자치, 공동체적 협력의 조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알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혁신학교가 기존에 연구학교가 있었는데 그거랑 뭐가 달라요? 근데 연구학교와 비슷한 점도 물론 있습니다. 선정을 하고 신청을 하고 선정을 하는 부분은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발성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확실히 나기는 나는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을 같이 저 PPT 보면서 같이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뭐 저도 많이 정리한 건 아니지만 미래 핵심 역량 신장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지난번에 우리 그 2장에 80쪽인가? 네, 거기에 보면 밑에 주석이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께서 혹시 조금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80쪽. 네. 밑에 보시면 3번의 주석이 OECD 그 대세코 프로젝트 핵심 역량이고요. 가장 먼저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온 핵심 역량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거를 조금 하려고 했는데 될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학교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학교는 과거에 우리가 축적된 지식을 전수함으로써 이 지식을 활용해서 내가 미래 세대에서 내가 어른이 되면 성장해서 이걸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19세기까지는 이게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사회 변화가 아주 더디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변화가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산업혁명 이후 그 이후에 바로 이게 사회가 굉장히 급변화되고 지금은 더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전에 배웠던 지식을 그대로 써먹을 수 있을 분야가 이제는 많이 없다는 기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잖아요. 지금 우리 직업만 하더라도 현재의 그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20년 후에는 거의 절반 이상의 직업이 없어진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것도 예상하는 거지만 일단 그럴 확률이 높죠.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것들도 대신에 많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그러면 우리는 학교에서 애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지? 라는 고민이 드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축적된 지식 또 배워야 돼. 또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축적된 지식도 물론 어느 정도는 알아야겠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동의는 아마 사회적으로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것이 핵심 역량이다. 그럼 핵심 역량이란 해결 능력이에요.
원래 이 핵심 역량은 제가 여기에는 없는데 기업에서 쓰던 겁니다. 지금 우리 교육에서 쓰고 있는 많은 용어들이 기업에서 먼저 사용된 것이 많아요. 사고 방법도 그렇습니다. 학습 방법 같은 것도 기업의 인재 교육을 하잖아요. 우리 뭐 삼성이면 삼성이 이런 데 딱 들어오면 먼저 회사원들 교육시키잖아요. 그때 그 기업 인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게 그 회사 안에도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 교육하는 부서가.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그 직원들을 다 강의를 해요. 그러면 그 강의 교재와 방법을 개발하죠. 거기서 이거 굉장히 좋다. 이거는 사실 걔네들끼리 발견하기보다 심리학자나 교육학자들이 먼저 거기에 투입해서 되게 좋아. 그러면 이거 어릴 때부터 학생들이 배웠으면 좋겠어. 그래서 학교로 들어오는 것이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 산업사회 20세기 초반에서부터 중반, 후반 요때가 굉장히 그게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토의 토론 방법이라든지 창의적 사고 훈련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다 거기서 먼저 적용되어서 교육에 들어온 거예요. 핵심 역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역량이라 하면 그 기업의 대표되는 주력 상품이에요. 일종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네, 뭐 핸드폰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거 있겠죠. 애플 하면 딱 떠오르는 거는 아이폰. 네, 뭐 이런 거죠. 그럼 그게 그 회사의 핵심 역량입니다. 대표되는 브랜드. 그럼 이 핵심 역량을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어떤 가치 철학을 가지고 이거를 만들 것이냐. 그래야 제품이 그 기업의 마인드와 가치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핵심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인재들한테 핵심 역량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교육에도 필요하네. 아시겠죠? 그래서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기업에서 어차피 길러내는 인재들이니까 학교에 다닐 때부터 이걸 길러주면 더 편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학교로 돌아오는 거에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주로 공통 분모되는 게 뭐지? 각 기업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이 뭐 있는지를 쫙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서 필요한 것, 공통 분모들을 모아낸 것이 이거예요. OECD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나오는 모든 핵심 역량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핵심 역량은 또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공공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사실 선생님들께서 지금 저기에 바꿔야 할 것들 찾아보시면 공공성과 관련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공공성이라 함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공적 투자를 하는 거예요. 공적 비용. 나라에서 사회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공적 비용을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게 공교육이죠. 네. 그러니까 학원과 사교육과 공교육이 다른 점이 그거예요. 사교육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돈 들여서 배우는 거죠. 공교육이라 함은 국가에서 우리 국가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러이러이러한 뭐 홍익인간에서부터 그쵸?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배워야 되는. 그래서 국가에서 세금을 지불해서 학교를 세워서 배우는 게 공교육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쓰신 저 내용들은 모두 다 사교육과 관련된 건가요? 공교육과 관련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사교육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사교육은 학원이 이렇게 하는데 공교육은 왜 그렇게 못해? 이런 비교들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목적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목적이. 그래서 보십시오. 공공성을 실현한다는 것은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됨 없이 그것들을 함께 실현해 가야 할 가치들을 갖고 가는 것. 이게 공공성입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학교에서 이게 항상 딜레마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가 이렇게 격차가 굉장히 심한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잘하는 아이는 늘 우리가 만약에 소외된 아이만 자꾸 이렇게 하면 잘하는 아이도
솔직히 소외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하니까 니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사실 잘하는 아이도 뭐가 필요해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계속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잘하고 있지만 누구도 자기에게 관심을 쏟지 않으면 어린 학생들은 굉장히 마음에 위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 골고루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 것. 그러면 이 관점에서 이제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잘 못하는 사람들은 기회조차 못 가지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요즘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기회의 평등이죠. 네.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사회 공적 가치를 우리가 실현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공적 가치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생님? 주로 공적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존중, 평등, 예, 뭐 행복, 혹은 뭐 또 한 개 더 하자면 공적 가치가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주로 그쵸? 모두가 다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들. 그러니까 이제 특히 뭐 평등의 가치라든지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공적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수월성 교육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특별한 인재들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한 수월성 교육이 우월했습니다. 주로 여기에 초점을 맞췄죠. 왜냐하면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는 교육부가 아니라 국가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하지 않고 사실은 도구로 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사회의 발달 단계상 이게 필요하긴 해요. 네, 우리가 굉장히 그 사회 발달 단계상, 경제 발달 단계상 우리가 저생산 국가였기 때문에 사람을 인재로 보고 인적 자원으로 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발달 단계상 당연하다고 봐요. 그럼 어느 정도 이게 발달이 되고 나면 이전에 사람을 도구화시켜서 인재로만 보는, 인적 자원으로만 보는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사람은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바꾸려니까 이 인식 문화를 한 번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서 지금은 우리의 그 과도기입니다. 이 과도기에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이냐에 따라 이게 인문학이거든요. 이게 인문학이에요. 여기에 따라 우리 사회가 진짜 선진국이 되느냐 아니면 중진국 중에서 선진국 문 앞에 맛보기 발은 걸치고 있는데 진짜 선진국으로 탁 올라서지 않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제 경제나 뭐 이런 것들 어느 정도 됐는데 이 인식 문화 수준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을 잘했던 나라가 핀란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경제 수준뿐만 아니라 교육과 모든 이런 문화 수준이 이제 이걸 하려면 국가적인 전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잖아요. 이 과정이 혁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 합시다 이 말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제도와 모든 것들을 거기에 딱 맞춰서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근데 그걸 누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육에서 먼저 교육을 많이 알고 있는 교육 전문가들이 시작은 하겠지만 사실 이건 교육은 문제가 아니고 교육을 둘러싸고는 교육은 결국은 사회 속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발달되지 않으면 교육도 발달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뭐 왜 우리나라 교육이 이러느냐 이런데 사회가 그러니까 그래요. 솔직히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 교육이 발달하려면 사회적으로 발달되지 않으면 교육이 발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혁신학교는 이거에 대해서 바라보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혁신학교는 학교 안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결국 학부모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거죠. 그거를 확대시켜 나가보자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방법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공성은 결국에는 모든 학생에게 학습의 기회를 주자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제 뭐 취약계층과 학습 부진한 물론 반대급부로 영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 그저께도 뭐 그런 비슷한 인터넷 기사가 있었는데 제가 특수학교 학생들, 특수반 학생들, 그러니까 그 학생의 학부모와 관련된 뭔가 그런 기사였던 것 같은데, 이제 학교에 진학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학생들 중간 단계에서는 통합학급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특수학급 여기에서는 이제 특수학교도 있지만 사실 모든 학생들을 다 수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했던 논리가 경제적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효율성과 막 이런 거에만 물들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교육은 받아야 되겠으니까 통합학급이라고 하는 걸 내세워서 했어. 통합학급도 좋은 점은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학생들에게는 전문적인 학습의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더 좋은, 질 좋은 학습의 기회를 보장해 주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일반 학교에서도 할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하죠. 일반 학교에서도 지금 학급은 있고 이러니까 그 특수반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해주시긴 해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모든 그 학생의 모든 수업을 다 하진 않아. 예. 그리고 학생들이 만약에 몇 명이 있으면 1대1 개인 그 지도 교사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은 사실 거의 개인 지도 교사가 있어야 하는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건 뭐겠어요? 일반 통합학급에서 하더라도 학생 하나하나 개별 교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아직은 안 되고 있죠. 그리고 특수학교가 더 많이 생겨야 돼. 근데 일부 학부모들은 또 특수학교 가는 걸 싫어해. 내 아이가 괜히 뭐 차별당한다고 생각하니. 근데 그걸 벗어나야 내 아이에게 맞는 교육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일반 학교에 이렇게 통합학급에서 보내면 자칫하면 약간 방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이 학생을 보면서 이 학생한테는 이 교육이 필요한데 이 교육을 받으려면 전문적으로 통합학교에 특수학교 가서 딱 받는 게 좋은데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통합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성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그런 하나하나 개별성을 다 인정해주면서 그게 다 만족스럽게 이루어져야 공공성이 제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개별성이 없으면 사실은 이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보완할 점이 많아요. 자, 이제 그게 균등한 교육 기회 측면에서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뭐 하자라고 말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공공성에서 중요한 것이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런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 바로 학교에서부터 민주시민 교육, 사실 가정에서부터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게 이제 학교에서부터 배워서 정말 우리가 사회를 이렇게 바꿔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이 세 번째 큰 그 핵심 그 학교 혁신의 방향이 자율과 자치 공동체적 협력의 조화입니다. 자율과 자치라고 하는 거는 위로부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혁신학교는 위로부터의 개혁이긴 해요. 왜냐면 지정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반발도 좀 있긴 해요. 하지만 처음 혁신학교가 생겨났던 건 아래로부터였습니다. 교사들끼리 모여서 막 우리 학교 바꿔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일반 학교에 적용해서 하나의 프레임을 만든 거죠. 틀을 만든 거예요. 그게 혁신학교고요. 이제는 이 혁신학교를 밑에서부터 출발했으면 위에서 거꾸로 내려도 와야 돼요. 그래야 혁신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런 단계인데 아직 좀 쉽지는 않죠. 자,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에서 초점은 분권입니다. 분권, 자치. 자치가 되려면 권한이 위임이 되고 이양이 되어서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시키는 대로 다 한다. 이거는 절대 이게 학교 혁신이 될 수 없는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핵심 역량은 우리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렇습니다. OECD 핵심 역량은 3가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없죠. 네. 자, 핵심 역량 2015부터 볼게요. 제가 2015는 우리나라의 핵심 역량은
2013년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참 막 뭐 창의인성 교육 연구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2012년도에 창의인성 교육 연구회에서 전국 최우수 우리 연구회 선정이 돼서 저 유럽 연수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2012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2010년에 창의인성 교육이 처음 시도되고 저는 창의성 교육을 2000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창의성을 하는데 이 창의성은 인성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 교수님들이나 창의성 학자들은 이게 창의성과 인성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 고리에 있어서 실제적인 부분을 참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2010년, 11년, 12년 창의인성을 하다가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도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도입은 했지만 학교에 어떻게 하라 이건 없었어요. 그래서 알아서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 이렇게. 그러니까 3, 4, 5, 3년 동안에는 그냥 막 고민만 하고 있다가 이제 2015 개정 그때 이제 나라에서도 준비는 했죠. 준비를 했는데 일단 너네끼리 해봐. 그러니까 각 시도 학교마다 다양한 실험을 많이 했어요. 어떤 역량을 해야 되지? 막 이제 그 외국 논문 찾아보고 연구 결과 찾아보고 이런 거 있다는데 우리도 해볼까 뭐 이렇게 해서 시도마다 몇 개씩 뭐 선도학교나 연구학교에서 막 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5에서 딱 국가교육과정에서 잡은 것이 이 6가지입니다. 그러면 국가교육과정에서 잡았다라고 해서 우리 교육과정이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냐? 그렇진 않아요. 아직은 우리는 뭐다? 교과교육과정입니다. 국어, 수학, 수학 교과로 나뉘어져 있죠. 그게 교과교육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으로 가려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요 과도기입니다. 도입을 해서 과도기 상태인데 역량 중심으로 가면 국어, 수학, 사회는 있어요. 교과는 있으나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가 좀 약화되고 역량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역량이 더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관리 역량과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르는 이러이러한 주제 중심의 통합교육과정을 한다.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은 교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를 유치원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제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오히려 선생님들이 막 자꾸 수행평가와 막 이런 거 교과 교육과정을 자꾸 이렇게 막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다. 유치원에서 저한테 이제 어느 분이 작년 재작년에 어떻게 하는지 막 물어보시고 이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네요. 네, 잘하고 계시니까 제발 그 초등학교처럼 자꾸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교과 교육 과정에 장점은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너무 분절식이야. 그래서 역량 중심으로 가자라고 지금은 출발 단계고요. 한 2, 3년 후에 2022년에 개정 교육 과정이 다시 나오거든요. 그때는 지금 좀 더 역량 중심으로 가자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6가지 중에서 조금 우리가 처음 보는 용어들이 자기관리 역량, 그리고 진로와 관련한 자기관리 역량과 그리고 심리적 감성 역량이죠. 심리적 감성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진짜 좀 처음 들어보는 용어죠. 네, 그래서 자기관리 역량은 지금 현재 우리 삶과 진로에 관련된 필요한 역량, 그리고 심리적 감성은 공감적 이해와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기르는,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는 우리가 강조되지 못했던,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좀 더 많이 강조하는, 그래서 조금은 진일보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 이거를 학교혁신에서는 처음에 2012년도에 학교혁신 할 때는 당연히 핵심 역량 몰랐죠. 없었으니까. 근데 2015년 이후부터는 핵심 역량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여기 지금 교재에 보시면 처음에는 6가지 과제를 정했어요. 근데 2년 후에 다시 이제 한 것이 4가지. 그래서 창의지성 교육과정. 창의지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러분들께서 논문 나중에 쓰실 거잖아요. 만약에 연구 논문이나 이런 거 석사 논문 뭐 이런 데 보다가 창의지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건 다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만 지성이라는 걸 넣었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장의지성 교육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성장하는 교사.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교사들이 연구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경영은 자율 경영.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민주적 자치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스님 아까 우리 저기 어느 스님이 저기에 교사 중심이라는 표현을 어디에 쓰셨죠? 잘 봐줘야. 저기서 말하는 교사 중심의 학생과 학부모가 사실 예전에는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있어도 일부 학생회의 대표, 학생 대표, 뭐 학부모 대표 정도만 들어가죠. 혁신학교는 그게 아니에요. 모든 학생들이 다 회의에 참석합니다. 학부모도 참석할 수 있는 학부모는 다 오라고 합니다. 자기가 못 와서 못 오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이전에 우리가 하던 그 효율성을 무시해버리고 효율성을 버리고 모두가 함께 한다는 그 가치를 이제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그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사실 그게 민주적인 것이 좀 될 수가 있겠죠. 자, 혁신학교 운영의 목표는 혁신학교의 과제 4가지 교육과정 혁신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뭐 학교 혁신의 과제로 철학이 5가지 나와 있는데 이건 다 아실 것 같아요. 공공성, 민주성, 윤리성, 전문성, 창의성. 아까 공공성 앞에서 나왔으니까요. 네, 윤리성은 이런 겁니다. 윤리성은 좀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효율성을 많이 따졌기 때문에 이거에 별로 관심을 안 뒀어요. 에이 뭐 이해 좀 해라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 지향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하나하나 존중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니까 당연히 신뢰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개별적인 그 학생, 학부모 할 때 특히 학생 자존감 회복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어서 프로그램도 학교에서 교육과정도 자존감 회복을 위한 교육과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학교 문화가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 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전남은 무지개 학교고요. 경남은 행복학교입니다. 경남은 경남 행복학교 조금만 소개해드리고 저희 정리할게요. 행복학교란 여기 앞에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거는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혹시 경상남도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네, 경상남도 교육청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경남 행복학교 네, 녹화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게 이제 경남교육청 경상남도 교육청 홈페이지거든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여기에 네, 각종 이게 배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학교 보이시죠? 행복학교에 들어가면 이렇게 창이 열립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학교란 누르시면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행복학교란 하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 공동체가 배움과 협력의 토대 위에 네, 배움과 협력의 토대 위에 뭘 하게끔 되는 네. 성찰, 소통, 공감을 지향하고 성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발전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는 미래형 학교이다. 네, 이게 이제 경남형 혁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이거는 조금 여기에 경남교육청의 행복학교의 기본 철학이 4가지가 나와 있죠. 네, 그게 이겁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행복학교는 이거는 이제 우리 앞에서 본 그 혁신학교의 그런 기본 가치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추구하는 방향. 근데 여기에서 5가지였는데 우리는 윤리성을 빼고 4개만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각 시도마다 비슷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민주성, 공공성, 지역성, 미래성.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본 철학으로 합니다. 이 기본 철학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행복학교는 이거는 올해 행복학교 무슨 리플렛 행사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온 거였는데 행복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행복학교는 크게 원래는 여기 밑에 한 개 더 있었는데
올해 거는 보니까 행복 나눔학교,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 한 개 더 있는 게 행복연구회입니다. 행복학교가 이제 혁신학교인데 행복 나눔학교는 뭐냐면 행복학교는 4년을 운영합니다. 그럼 4년을 운영하고 나면 이제 4년 동안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고 보고 그걸 다른 학교에 이제 더 이상 행복학교로 하진 않아도 계속 그 사람들은 그걸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이제 경향성을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 와서 행복학교에서 와서 배우고 이런 게 이제 나눔학교입니다. 그래서 행복맞이학교는 행복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입문기. 그래서 예를 들어 한 학년 정도 교과면 교과 한 학년 정도만 행복학교를 적용하는 겁니다. 행복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다 하는 건데 모든 학년인데 모든 학교 전체로 하기에는 우리는 좀 힘들다. 근데 우리 학년은 해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연구회는 뭐 단위 학교든 뭐 연합이든 그냥 선생님들끼리 각 개별적으로 모여서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여기도 운영 철학 나오죠. 추진 과제가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런 것들은 다 똑같죠. 교육 과정이 배움 중심의 교육 과정이고요. 첫 번째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 배움 중심 교육 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축한다. 그리고 이제 학교 공동체, 학생과 학부모 함께하는 소통과 배려의 공동체를 학교 형성한다. 이거는 제가 공문원 걸 제가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좀 보시죠. 네. 여기에 4가지. 아까 좀 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주제 4가지가 과제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건가 학교에서 의논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네 학생들밖에. 여기에 있는 세부 과제는 이제 행복학교 신청할 때 이런 걸 참고해서 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행복학교는 뭐 아직 우리 경남은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이런 것들을 알겠는데 이게 시스템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사실 좀 많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벌써 혹시 이제 오늘 우리 행복학교와 학교혁신 전체에 대해서 조금 다루었는데 한번 뭐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 혹시 질문. 행복학교는 혁신학교는 학교의 그 업무 분장하는 것도 좀 다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건 제가 어느 학교 거를 빌려온 건데 여기에 이건 이제 초등학교긴 하지만 여기 교육과정 지원팀이 있고 교육과정 운영부가 있죠. 교육과정 운영부는 이렇게 학반별로 학급 운영과 학년 운영이 주고요. 물론 업무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이제 업무 지원팀이라고 해서 업무 전담팀. 네, 그러면 업무부장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 전담팀에서 보통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뭐 여러 가지 업무 막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해요. 네, 주로 그분들이 그걸 다 해요. 그러니까 뭐 혁신학교는 수업에 교사들이 올인해서 좀 더 학생들에게 밀도 높은 수업들을 이제 하라고 이제 이런 거죠. 수월성 교육이 아니라 보통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막 바빠서 야 이거 너네 좀 해 이러놓고 선생님 공문하고 뭐 이러면 잘하는 애는 하지 뭐 못하는 못하잖아요. 그냥 격차가 더 많이 벌어져요. 이게 아니라 선생님이 수업 중에는 일체 거의 뭐 이런 행정 업무를 하지 않도록 딱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 만약에 급한 게 있으면 그건 누가 하느냐? 교감이나 그런 업무 전담팀에서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선생님과 관련된 게 있으면 네 그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그래 알았다 내가 그거 할게 수업해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들이 약간 수업에 올인하고 싶은 선생님들은 그 학교로 가고 싶어요. 네. 힘든 것도 있어요. 왜냐면 회의를 엄청 많이 하니까. 아무튼 장단점은 있겠죠. 모든 것이 다 내 편의대로 다 되진 않으니까요.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3장에서 일단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제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사실 핵심 역량과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놓을게요.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OECD 그 핵심 역량 3개와 관련한 거를 영상을 제가 하나 올려놓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학교 교육 계획을 세워볼 거예요. 학교 교육 계획을 세울 건데 아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따라 우리는 이런 거 바꿔봅시다 라고 하면 이 바꾸어서
바꾼 학교.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학교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하나 실습으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내 아이가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내가 옛날에 다녔던 학교라든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학교의 비전과 목표라는 게 있을 겁니다. 만약 못 찾으시면 당일 여기 오셔가지고 바로 인터넷에서 찾을 거예요. 그거 한번 찾아서 보시면서 뭐 안 바뀌는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네,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한번 바꿀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걸 한번 해볼게요. 네. 다른 질문은 없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저기 앞에 가시면서 네, 나가시면서 그 매직 하나로 우리 팀 밑에다가 선생님들끼리 저 생각들을 나누시니까 어떤 것이 좋았는지 한번 뭐 배운 점 한 가지라도 쓰시고 바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 계속 감의가 있는지 네, 거기에 이름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름 쓰시고 써주세요. 제가 출석을 확인해서 출석부에 그거 올릴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각자 펜 들고 그냥 하나씩 들고 그 밑에 여백에다가 쓰시면 됩니다.